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깊은 지식을 얇고 넓게 더하여 줄 7분 역사 8월 13일의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 1704년 블렌하임에서 잉글랜드 신성로마 제국 연합군이 프랑스 바이에른 동맹군에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를 블렌엄 전투라 부르며 당시에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프랑스 왕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를 스페인 왕으로 앉히려는 프랑스 바이에른 동맹군과 이를 막으려는 오스트리아, 잉글랜드, 신성로마 제국 연합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잉글랜드와 신성로마 제국은 오스트리아 편을 들었습니다. 1704년 8월 말버러 공작이 이끄는 잉글랜드, 신성로마 연합군이 독일 남부 블렌하임에서 프랑스 바이에른 동맹군을 대파하며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연합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86년 나가사키에서 북양함대 소속 청국 수병과 일본 제국 소속 경찰이 충돌했습니다. 당시 청나라와 일본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일본 내의 청나라 세력을 견제하자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본 정부도 청나라와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886년 청나라의 북양함대가 일본 나가사키에 정박했는데 이때 일본 경찰과 청나라 수병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일본 측이 먼저 공격을 했지만 청일 양국 간에 이미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큰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청일 관계가 더 악화되었고 훗날 청일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1889년 윌리엄 그레이가 주화 사용 전화기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1901년 영국의 공주이자 독일 제국의 황후인 빅토리아 아델레이드 메리 루이즈의 장례식이 거행되었습니다. 1905년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왕국에서 노르웨이의 독립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19세기 후반 노르웨이는 스웨덴과 연합왕국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내에서는 독립 요구에 목소리가 점차 커졌습니다. 결국 1905년 6월 노르웨이 정부는 독립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같은 해 8월 13일 노르웨이 전역에서 투표가 진행되었고 99.95%의 압도적 지지로 독립이 확정되었습니다. 한 달 뒤인 9월 스웨덴이 독립을 승인하며 노르웨이는 완전한 주권국가로 탄생하였습니다. 1959년 일본과 북한이 제1교포 북송협정에 조인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일본에 거주하는 제1교포의 처우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제1교포를 북송시키고자 했습니다. 이에 1959년 일본과 북한은 제1교포의 북송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정에 따라 1960년대 초반까지 9만 명 이상의 제1교포가 북한으로 북송되었습니다. 일본은 제1교포 문제를 해결했지만 북송된 교포들은 북한에서 많은 차별과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960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프랑스로부터 독립했습니다. 1961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동서로 분단되었습니다. 수도 베를린도 동서로 나뉘었는데 동베를린은 서독 영토 내에 있었습니다. 이때 많은 동독 주민들이 서베를린을 통해 서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이는 동독 정권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밤 동독 당국은 서베를린과의 경계에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동베를린 지역을 둘러싼 베를린 장벽은 냉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89년 장벽 붕괴 시까지 수많은 이들이 장벽을 넘다가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1979년 중국이 산화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부터 중국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79년 중국 정부는 산화 제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책에 따라 일가정의 법으로 일자녀만 허용되었고 이를 어기면 다양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정책은 2015년까지 3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1990년 고르바초프가 스탈린 치하에서의 희생자 전원을 복권시키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스탈린 시대 수많은 소련 국민들이 반대파 숙청으로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스탈린 사후에도 이들은 복권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고르바초프가 추진한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 정책의 일환으로 스탈린주의적 관행이 비판되었습니다. 이에 1990년 8월 13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스탈린 시대의 모든 희생자들을 복권한다는 포고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수십 년간 억울함을 겪었던 희생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1935년 시문의 소설 상록수가 동아일보 현상소설에 당선되었습니다.
1930년대 초반 동아일보는 한국 근대 소설 발전을 위해 현상소설을 주기적으로 실시했습니다. 1935년 동아일보가 조선생활소설 공모를 발표했고 시문이 상록수를 투고했습니다. 1935년 8월 상록수는 독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해 현상소설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소설은 한국 근대 문학사의 획기적 작품으로 꼽힙니다. 1936년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손기정 선수 금메달 사진에서 일장기를 삭제해서 정간되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가 손 선수의 사진을 보도했는데 일장기 문양을 지웠습니다. 이는 일제의 부당한 합병을 비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이를 문제 삼아 두 신문사를 무기정간 처분했습니다. 이후 정간 처분은 1년 7개월간 지속되었고 일제의 언론 탄압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55년 서울적십자병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성전환 수술이 시행되었습니다. 1960년 윤보선이 대한민국의 제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1965년 대한민국 국회가 월남 파병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1965년 당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개입하면서 한국에도 참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회 월남 파병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야당 없이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1965년 6월 민주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점유한 국회는 월남 파병 동의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군 2개 사단 3만 명가량이 베트남 전쟁에 투입되었습니다. 이는 한미동맹 강화의 대가로 한국 경제에 미국의 원조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습니다. 1980년 김영삼이 정계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야당 지도자였던 김영삼도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1979년 김영삼을 국회의원직에서 파면시켰습니다. 1980년 김영삼은 정계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권위주의에 항거하는 의미였습니다. 1986년 전국교사협의회 준비위가 발족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교원 노동조합 설립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교원 노조 설립 요구가 높아졌고 1986년 8월 13일 전국교사협의회 준비위원회가 발족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교조과 지역 교조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합법적인 교원 노조 설립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으며 1989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으로 발전하였습니다. 1989년 배용균 감독의 영화 달마가 동족으로 간 까닭은 이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1994년 삼성전자가 256메가비트 D램을 개발 발표했습니다. 1996년 한 총련이 연세대를 점거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1990년대 초 대학에서는 민족주의 성향의 학생운동이 많았습니다. 한 총련이 그중 하나인데 1996년 8월 한 총련 학생들이 갑자기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을 장악하더니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교육부 장관 퇴진과 대학 자율화를 외치며 22일 동안 점거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결국 경찰을 보내 농성을 진압했습니다. 연세대는 초토화되고 국민적 시선은 학생운동을 시대에 뒤떨어진 운동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후 학생시위 운동은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99년 신구범 축협 회장이 농협과의 통합에 반발해 국회에서 할복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014년 서울에서 2014 세계 수학자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이 명언은 앙드레 지로드가 한 말입니다. 앙드레 지로드는 프랑스의 소설가로 194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면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